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내천 머스턴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순위도 소매 유통업체부터 원유, 보험업체들까지 테마별 상승으로 특정 지을 수 있기보다는 각 기업들의 호실적에 따라서 랭크된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나이키와 카맥스는 각각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상승을 이뤄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선호도 1위 기업이죠. 나이키가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예상 매출액이었던 500억 달러까지 넘겨버리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세히 뜯어봐도 그 성장의 내용이 좀 실로 대단한데요. 나이키의 본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북미에서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41% 좀 증가했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었던 2019년에 비해서도 약 30% 가량 높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불리는 디지털 온라인 매출이 2019년에 비해서 약 177%나 오르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오히려 가장 수혜를 본 종목 중에 하나로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진율도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 발표한 나이키의 마진율은 나이키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이렉트 컨슈머 지금 추이를 보시면은 매년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15% 비중에서 거의 40% 비중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이키가 다른 업체들과 콜라보해서 비싼 운동화 예약 구매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그게 다 나이키의 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UBS나 제퍼리스, 모건 스탠리까지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고요. 반면 이제 실적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이 바로 중국 시장이었죠.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중국에서 나이키 보이콧 흐름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와 H&M을 포함한 서양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동에 있다면서 그곳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받지 않겠다고 좀 말했었던 게 화근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매출이 보이콧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괄목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도나오 CEO가 나이키는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면서 진화에 나서자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기대감에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는 점이 주가를 좀 상승시킨 기폭제가 됐었고요. 한편 중국에서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의 시장 성장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중국 내 큰 쇼핑 행사였던 6.18 쇼핑데이에서 중국 내 국산 스포츠 브랜드들의 매출이 작년보다 약 500%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국산 브랜드들도 선전하면서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CEO의 이런 약간은 나쁘끄러운 발언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1, 2위를 수성하고 있는데 3위 안타그룹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닝의 성장률도 좀 성장세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핀두어가 발간한 상반기 청년 소비 패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이제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던 상품이 바로 단백질 파우더와 레깅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몸 만들기 열풍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한테는 중국 시장은 놓치면 좀 안타까운 시장인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카맥스입니다. 한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카맥스는 이렇게 건물 앞에다가 중고차를 깔아두고 파는 업체예요.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약 23조 원 정도 되는 큰 업체인데요. 나라가 크니까 중고차 업체들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만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건데요. 6월 중순까지 지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차의 재고가 줄어들어서 신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동차 렌탈 업체들이 코로나 때 아무도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 탓에 작년에 렌탈 업체들이 이미 많은 양의 자동차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하니까
렌탈 업체들이 뒤늦게 올해 들어서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차가 없어. 그러니까 중고차를 급하게 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맥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작년 대비 100%, 그러니까 2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좀 추격하는 이제 2위, 3위 업체인 카바나와 같은 업체들의 추격도 한풀 완화되어서 점유율을 잘 수성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최근 또 반등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10개 지점을 추가적으로 이제 카맥스가 오픈한다는 것에 업황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출현이라는 강력한 경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 5개 보시겠습니다. 상승 종목에서 그랬듯이 하락 종목들도 실적 이슈에 기반해서 좀 움직인 장세인 것 같고요. 1위를 기록한 것은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는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호실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업 마진율이 이제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쳤었습니다. 웬만한 실적, 호실적에는 좀 시큰둥하고 티끌 하나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게 사춘기 소년 같은 시장인 것 같네요. 반면에 이제 5위를 기록했던 것은 바로 브로드컴이었는데, 브로드컴은 6월 초쯤에 벌써 이제 실적을 발표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요. 이제 미래에셋증권 전체 공인중개사에서 전주에 대체 무슨 종목을 샀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종목들보다는 로블록스, 그다음에 어도비, 페이스북, 바이두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었다 보니까 나스닥을 추정하는 ETF가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8위에 오른 바이두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4%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바이두는 대륙의 구글이라 불리고 중국 내 검색 엔진 점유율 1위를 잘 수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자 점유율을 보시면 알리바바와 이제 텐센트를 이어서 3위 클라우드 사업자인데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점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바이두 클라우드의 상승세가 조금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이제 바이두에게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자율주행 분야인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모가 2025년이 되면 약 65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이두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베이징 시내에서 마일리지 테스트에서 지금 바이두 아폴로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위와의 격차가 거의 10배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면 이번 주에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인 FSD 버전 9이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고요. 7월 말쯤에는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강자인 바이두 또한 인공지능 테마로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쟁은 기술 발전의 매개체니까요. 네, 이상 순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